자, 피보나치 수열은요, 피보나치라고 하는 수학자가 만든 수열입니다. 이 수열은 우리가 안 배워보지 않았어요. 배워보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험에 잘 나오지는 사실 않아요.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데 그럼 왜 배우냐?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이게 수열의 항과 항 사이를 나타내는 그러한 관계식이기 때문에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어떤 게 우리는 피보나치 수열이냐라고 한다면 이런 겁니다. 어떤 n 플러스 2번째 항, 그러니까 그 n 플러스 2번째 항이 그 앞 전에 있는 그 두 항의 합과 같은 그러한 수열을 우리는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합니다. 끝이에요. 사실 나 이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 너희들한테 알려줬었어요. 언제? 시험기간 너희랑 하면서. 뭐냐면 시험 대비 때 그 계단 문제 풀면서 우리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그 계단이 있는데 한 8계단을 오르는 데 있어서 한 계단 또는 두 계단 오를 수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8계단을 오를 수 있는 총 가지수는 몇 가지냐? 라고 하는 물음이 있었어요. 이 문제는 우리 풀어본 적이 있어요. 네, 풀어봤었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요 정도 8계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만약 8계단이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2계단 또는 1계단을 오를 수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얘가 이 8계단을 오를 수 있는 총 가지수는 이라고 물어본다면 얘는 이렇게 오를 수도 있어. 아, 2계단만 오르는 그러한 가지수도 있어. 맞지? 또는 2계단만 오르거나 얘를 1계단을 2번 이용하고 2계단 3번 이럴 수도 있잖아. 또 2계단 몇 번? 2번 이럴 수도 있습니다. 또요 2계단 한 번에 요럴 수도 있어요. 괜춘? 또요 이번엔 1만 몇 번? 8번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것의 총 가지수는 어떻게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순열과 조합 단원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얘는 그냥 네 자리 중에서 2가 들어갈 네 자리를 뽑자. 사실상 얘는 5자리 중에서 2가 들어갈 세 자리를 뽑자. 얘는 6시 2, 마찬가지로 7시 1, 8시 0 이렇게 되시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얘 계산하면 얼마? 1이고 얘는 10이죠. 얘는 15이고 7이고 1입니다. 자, 얘네들 쌍리도 하는 순간 네, 34가 나옵니다. 얘 실제로 그 선생님 같이 했던 그 교과서 편집본에 있던 문제였고요. 신사고에 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영문이나 혹은 삼각상고 혹은 신사고니까 또 어디죠? 영문, 삼각상고 그리고 영문은 우리 비상이었죠. 고1 때 삼각상고 그리고 우리 신사고였던 학교가 또 어디였죠? 어디였죠? 영문 비상이었고 삼각상고하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도 사실 이렇게 순열과 조합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었다? 풀 수 있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괜찮죠? 근데 이거를 뭐 할 수 있다? 이 피보나치 수열로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 내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자 만약 8칸 여기가 목표 지점이라고 할게. 네, 목표 지점. 야 목표 지점까지 오르기 위해서는
나는 이렇게 생각할게요. 맨 마지막에 한 계단 올라서 끝나는 경우, 혹은 맨 마지막에 두 계단 올라서 끝나는 경우 말고는 있어? 없어요. 왜? 날라서 끝날 수는 없잖아. 맞죠? 날라서 끝날 수 없고 순간이동 이런 거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이 두 가지만 뭐 하시면 된다? 더 하시면 된다. 맞죠? 그래서 여기 이 두 가지는, 자, 여기까지 오는 가지수는, 자, 생각해봐. 야, 여기는 8칸까지 올라가는 가지수는, 지금 여기서는 34개라고 했잖아. 근데 그건 모르는 거야. 라고 하면은 내가 8칸까지 오르는 가지수를 A8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리고 7칸까지 올라가는 가지수 A7이라고 하고, 6칸까지 올라가는 가지수 A6이라고 할 거고. 그렇게 한다면 그 관계식은 A8이라고 하는 것은 A6 더하기 A7 이렇게 두 개를 뭐 하시면 된다. 더하면 이게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왜? 여기까지 오른 다음에 어차피 여기서 그냥 2칸 올라가. 이 얘기고. 여기서까지 오른 다음에 여기까지 무조건 한 칸 올라가. 이 얘기인 거거든. 결국 얘는 피보나치 수열을 따라가는구나. 선생님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나요? 거든. 잘 봐. 너희 생각해봐. 한 칸짜리가 있어요. 그 학생이 한 칸짜리가 있으면 얘 올라갈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 한 가지. 자, 두 칸짜리가 있어요. 이 학생이 올라갈 수 있는 가지수는 두 가지.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됐어요. 왜냐면 1, 2 했으면 여기서의 피보나치 수열에 따라서 3, 5, 8, 13, 21, 34. 정답. 괜찮죠? 근데 이게 사실 그럼 두 개짜리만 할 수 있느냐, 한 개 또는 두 계단 이렇게까지만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죠. 만약에 어떤 학생이 한 계단 또는 두 계단 또는 세 계단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앞에 있는 전 세 개를 합해서 다음항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네, 맞아요. 네,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라서 사실 문제 한번 볼게요. 588번. 야, 588번 봐봐. 야, 588번 뭐라고 돼 있어? 한 계단 또는 두 계단 올라가는데 지웅이가 n 계단을 올라가는 모든 방법에서 an이라고 하자. an의 관계식 구하라. 야, 그냥 이거 쓰면 돼. 뭘? 저거. 정답이 저거야. 그렇죠? 끝. 야, 문제는 뭐야? 검은돌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채우는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이 규칙에 따라서 9칸을 채우는 방법의 수. 자, 이 규칙은 무슨 규칙이야? 검은돌끼리는 뭐하지 않게. 이웃하지 않게야. 얘들아, 검은돌끼리는 이웃하지 않게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다. 검은돌끼리는 이웃하지 않게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얘기거든? 그럼 잘 봐. 잘 봐. 얘들아, 생각해 보세요. 얘는 피보나치 수열은 너희가 아셔야 되는 거는 그냥 논리만 아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저런 항구항 사이의 관계가 저런 관계다라는 것을 이해만 하시면 돼요. 방금처럼. 얘도 8칸까지 올라가는데 만약 맨 마지막에 한 칸으로 끝나는 경우, 맨 마지막에 두 칸으로 올라가서 끝나는 경우 그 두 가지 케이스 경우의 수에서 맨 마지막에 한 계단을 올라가서 끝나는 경우라면 그 전 계단까지 올라가는 모든 경우의 수, 그리고 맨 마지막에 두 계단 올라가서 끝나는 경우라면 그 전 계단까지 올라가는 경우의 수, 그 두 가지만 더해서 다음은 이 얘기잖아. 맞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589번. 만약 여기에 n 플러스 2개의 그냥 그 도를 나열할 수 있다라고 볼게. 왜 n 플러스 2개라고 두냐면 어차피 피보나치 수열을 이루게 할 거야. 이루게 될 거니까 약간 조금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n 플러스 2개라고 할게. 그거는 그냥 그렇게 잡은 거고요. 아셨죠? 어디를 뭐를 할 거냐면 맨 마지막을 기준으로 잡을 겁니다. 맨 마지막이 누가 들어갈 때. 맨 마지막이 누가 들어갈 때. 아니 지금 문제가 뭐야? 검은 돌 아니면 흰 돌이잖아. 맨 마지막에 누가 들어갈 때. 흰 돌. 아니 생각해봐. 흰 돌 아니면 뭐밖에 될 수 없어. 그래 맨 마지막에 검은 돌 이거밖에 없잖아.
이거 말고는 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맨 마지막 붉은 돌 될 수 있어? 안 되잖아, 그치? 맨 마지막 짱돌 될 수 있어? 안 되잖아. 그래 왜? 자, 봐봐. 야, 맨 마지막에 만약에 흰돌이야. 자, 맨 마지막에 만약에 흰돌이라면, 자, 생각해보세요. 야, 맨 마지막에 흰돌이라면, 내가 지금 할 거는, 여기 흰돌이야? 그러면 여기 그 전에는, 여기는 뭐가 와도 상관없어. 흰돌이 와도 상관없고, 검은 돌 와도 상관없어. 그러면, 여기가 흰돌로 정해졌어. 그러면 얘 흰돌로 정해졌으니까,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어떤 규칙에 따라서 해주세요? 이 문제의 규칙에 따라서 나열해 주세요. 몇 개의 자리에? n 플러스 아니죠. 한 개는 벌써 나열했잖아. 1개 자리. 다시 야, 맨 마지막 흰돌로 정해졌어. 그럼 얘 흰돌로 정해졌으니까 여기는 맨 마지막 전에는 흰돌이는 검은돌이 상관없어. 여기까지만 n 플러스 1개의 자리만 뭐 해주세요? 그냥 이 규칙에 따라서만 잡아주세요. 그 얘기잖아. 그럼 맨 마지막 흰돌이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는 그냥 an 더하기 1인 거야. 내가 구하고 싶은 an 더하기 2라고 하는 것은 맨 마지막 흰돌인 경우와 맨 마지막 검은 돌인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이거 첫 번째 하나. 맞죠? 맞지? 그리고 맨 마지막 검은 돌. 이번엔 맨 마지막 검은 돌이다. 자, 생각해봐. 맨 마지막에 이번엔 검은 돌이야. 여기 검은색이야. 그러면 여기는 무슨 색? 무조건 흰색이야. 무조건. 얘 무조건 무슨 색? 검은색일 수가 없어요. 왜? 검검이 안 된다고 이웃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얘는 흰색이야. 아, 그러면 얘 정해졌고 얘 정해졌네. 그러면 이 규칙에 따라서 몇 개만 정해지는 경우의 수 n개. 그래서 얘는 an인 거야. 이 두 개를 더해서 얘 나온다. 이 얘기야. 이 두 가지 경우밖에 될 수가 없어요. 맞죠? 어디? 다시. 자, 만약 총 나열하는 그 돌의 개수가, 돌의 자리가 n 플러스 2개라고 해봐. n 플러스 2개인데, 맨 마지막이 검은 돌 또는 흰 돌로 볼 거야. 그럼 맨 마지막이 검은 돌일 때랑 맨 마지막이 흰 돌일 때로 본다면, 맨 마지막의 자리에, 자, 여기는 n 플러스 2개의 자리에 이 규칙에 따라서 나열해보세요. 라는 얘기고, 맞아?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이 만약에 흰 돌이라고 고정돼 있어. 그러면 이만큼이 몇 개의 자리야? n 플러스 1개의 자리에 그냥 이 규칙에 따라서만 나열해보세요 라는 그 규칙만 따라서 해주시고 그 얘기고 맨 마지막 검은 돌이면 그 전이 무조건 무슨 돌이야? 흰 돌이어야 되고 그래서 그럼 된 거야? 오케이. 어려워요. 이 얘기는. 정리하시고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해서 얘 나온다. 끝.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야? 너희 생각해봐. 만약에 한 칸이 있는데 여기에 흰돌 또는 검은돌 이 규칙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 A1은 두 가지. 두 칸이 있어. 야, 여기에 두 칸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는 검은돌 또는 흰돌. 세 가지. 왜? 검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A2가 세 가지야. 야,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면 끝난 거야. 왜? 2, 3 나왔는데 이거 피보나치 수열이래. 앞에 거 두 개를 더해서 다음 항이래. 5, 다음. 8, 13, 21, 34, 55, 89, 정답 89. 얘들아, 그 수학적 귀납법에다가 밑줄 치시고 적어두세요. 적어두세요.
도미노. 도미노 피자 아니고요. 도미노 뭔지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툭 하면 이렇게 해주고 이게 도미노죠. 이게 수학적 계산법이 그겁니다. 아셨죠? 아셨나요? 수학적 계산법은 도미노라고 써놓는데 그러면 왜 도미노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은 우선은 이것도 역시나 증명법인데요. 어떤 증명법입니다. 자, 이건 어떤 명제에 대해서 증명을 하냐면 이런 명제에 대해서 증명을 해요. 어떤 자연수에 대해서 보통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라고 증명을 하는데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 어떤 명제가 성립함을 보여라 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너희한테 어떤 자연수에 대해서 혹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거를 증명하라 라고 했을 때 실제로 도미노처럼 생각을 한다면 너희 이렇게 생각할 거야. 첫 번째 거 성립하는 거 증명해, 두 번째 거 성립하는 거 보여줘, 세 번째 거 성립하는 거 보여줘, 네 번째 거 성립하는 거 보여줘, 다섯 번째 거 성립하는 거 보여줘. 하다 보면은 계속해. 근데 자연수의 끝이 있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야 돼?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계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논리적으로 어떠한 그 알고리즘 같은 걸 만들어 놓을 겁니다. 논리적으로 이거를 증명해 버릴 겁니다. 아셨죠? 그럼 그게 무엇이냐면,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보세요. 자, 보세요. 자, 도미노가 있습니다. 당연히 도미노를 맨 처음에 쓰러뜨려야 됩니다. 아셨죠? 도미노 맨 처음에 쓰러뜨렸습니다. 탁 쳤어. 쓰러뜨렸지? 쓰러진 거 확인해야 돼. 그리고 나서 만약 K번째가 넘어졌다면으로 갈 거야. 넘어졌다 가정하면. 넘어졌다 뭐 하면? 가정하면. 그 다음 것이 넘어져요를 증명할 거야. 자, 다시. 첫 번째 거 당연히 증명할 거고, 첫 번째 건 당연히 보여줄 거야. 이건 오케이, 증명한 거고, 그리고 나서 K번째가 넘어진다면 다음 것이 넘어져요를 증명할 거야. 그럼 이거를 해버리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잘 들어. 첫 번째 게 넘어졌어. 이거는 증명했지.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게 넘어졌다면 두 번째 게 넘어져. 두 번째 게 넘어졌다면 세 번째 게 넘어져. 세 번째 게 넘어졌다면 네 번째 게 넘어져. 와르르르르 이렇게 하는 거야. 증명한 게 그거잖아. K번째 게 넘어졌다면 K 플러스 1번째 게 넘어져. 이거를 증명했잖아. 그래서 이게 와르르르 간다는 얘기야. 이게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서는 키포인트가 우선은 네 가지를 난 잡아줄 거야. 이 네 가지를 나는 시험 직전에도 계속해서 나는 이거 썼니 이거 썼니 이거 썼니 이거 썼니 해가지고 너희한테 썼어 이거를 확인할 거고 당연히 이 논리가 들어가야지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한 게 되는 거야. 문제가 그렇습니다. 뭐를 증명하라고 했는데 수학적 귀납법을 사용하여 증명하시오. 문제가 다 이래요. 그럼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논리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그 워딩이 들어가야 돼. 그러한 단어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단어들 체크 잘 해주시고요. 아셨죠? 그럼 하나씩 선생님이 그걸 증명하는 걸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증명 단문이다 보니까 너희들한테 당연히 이게 긴가민가한 것을 가지고 증명해보라고 하지도 않고 너희들한테 거짓인 것을 가지고 증명해보라고 하지도 않아. 항상 뭐인 것을 가지고 증명해보라고 그래? 참인 것을 가지고 증명해보라고 해. 이건 기본이야. 아셨죠? 맞아? 얘들아, 그럼 갑시다. 하나만 갈게요. 하나 하고 끝. 자, 590 잡으시고. 자, 이것을 가지고 증명하라고 했을 때는요. 자, 우선은 어떤 명제를 증명하라고 했을 때 너희가 뭘 하고 싶으면 조금 이 명제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좀 적게 쓰시고 싶으면 이 부분 식을 이름을 붙이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만큼 내가 1번식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괜찮죠? 이거는 1번이라고 항상 너희가 그냥 뭐 식이 나왔어. 그냥
1번이라고 이름 붙이시고 2번이라고 이름 붙이시고 그거는 항상 너희가 뭐 해보면 돼. 알았지? 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그리고 나서 너희가 해야 되는 건 요거야.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맨 처음이 중요해. 뭐야? n이. 너희 잘 생각해봐. 모든 자연수 n이라고 한다면 언제가 맨 처음이야? 자연수의 맨 처음 언제죠? 1일 때죠. 그래서 n이 1일 때 들어갑니다. n이 1일 때 좌변은요 얼마야? 1이야. 맞아요. 그런데 1이라고 그냥 쓰지 마시고 1의 세제곱은 1이라고 쓰세요. 왜냐면 지금 이 좌변의 의미는 이겁니다. 1세제곱, 2세제곱, 3세제곱 해가지고 자연수의 세제곱의 합입니다. 어디까지? n세제곱의 합까지. n세제곱까지. 맞죠? 그런데 내가 왜 1의 세제곱이라고 따로 쓰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부분은요. 증명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1 나올 거고요. 당연히 우변에다가도 대입하면 1 나올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해봐 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는 너희들한테 긴가민가한 거에 대해서 증명해봐 안 그런다고요. 확실한 거에 대해서 증명해봐 이런다고. 그러면 1 나오니까 1 나오니까 그냥 1 그래서 증명 끝 이렇게 해버리는 게 아니라 나는 모르는 상태이지만 수학적 귀납법으로 나는 모르지만 다시 나는 지금 이것을 안다라고 가정하고 푸는 게 아니라 모른다라고 가정하고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척을 하는 거야. 이게 중요해요. 아셨나요? 수학적 귀납법 그 논리를 너희가 써내려가는 게 중요하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여기다가 1 대입했어요. 좌변에다가. 마찬가지로 우변에다가도 물론 1 나올 거야. 그냥 1 쓰지 마시고 우변에다가도 실제로 대입하는 척을 해달라고. 아셨나요? 그래서 1 나오는 거라고. 괜춘? 대입하는 척을 해달라고요. 괜춘? 그래서 1 나오시는 거고 따라서 좌변과 우변이 서로 어때? 같아요. 따라서 n은 1일 때 1번씩 뭐 한다? 성립한다. 써주시면 되겠고. 괜찮아? 됐죠? 자, 다음 갑니다. 자, 두 번째 갈게. 자,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n은 k일 때 내가 뭐라고 그랬어? n은 k일 때라고 하는 k번째가 성립한다고 뭐 한다? 가정하자. 이거 그 워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표현 자체를 써주셔야 돼요. 뭐라고? 성립한다 뭐 하자? 가정하자. 그 표현 꼭 들어가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것이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줄 거야. 아셨죠? 그래서 K일 때 대입할 거야. 1세제곱, 2세제곱, 3세제곱, 4세제곱, K세제곱, 2분의 K의 K 더하기 1의 제곱. 그리고 나서 항상 얘기했죠. 식을 좀 적게 쓰고 싶어요. 그러면 얘 이름 붙여 달라고요. 2번 이거지. 뭐 한다? 성립한다. 뭐 하자? 뭐 하자? 가정하자. 그렇지. 꼭 들어가셔야 돼. 내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거 네 가지를 이따가 잡아줄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성립한다, 가정하자. 이 부분 꼭 들어가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아셨죠? 그 네 가지가 꼭 들어가셔야 이게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한 거야. 물론 논리적으로 중간에 갑자기 건너뛰거나 이러면은 그건 수학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지만 논리적으로 맞게 썼을 때 중간에 그 워딩들 당연히 맞게 써주셔야 그래야지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해 준 거라고. 알겠죠? 다음. 그리고 나서 너희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얘를 가지고 너희가 생각하는 거 이거야. 자, 여기를 봐봐. 너희 증명할 거 뭐라고? K번째 성립한다고 가정했어. 그 다음 것이 뭐 한다? 성립한다. 성립한다야. 성립한다를 증명하려면 여기 K 플러스 1 대입했을 때까지가 이게 성립하는 게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돼.
K 플러스 1을 대입하고 끝! 이게 아니야. K 플러스 1 대입했을 때가 뭐 해야 돼? 성립하는 걸 보여줘야 돼. 그럼 이거를 가지고 K 플러스 1의 세제곱까지 더해진 게 되고 싶어. 이거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 양변에. 뭐를 한다? K 플러스 1의 세제곱을 더한다. 양변에 K 플러스 1의 세제곱을 더합니다. 왜? 여기는 K 세제곱까지만 더한 거거든? 근데 여기서 K 플러스 1의 세제곱을 더해야지 여기는 K 플러스 1의 세제곱까지의 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식이 1세제곱, 2세제곱, K세제곱이라고 하는 것에 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세제곱 여기까지 하셨고 앞에 있는 얘는 2분의 K의 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의 제곱에다가 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의 세제곱. 자, 지금 내가 하는 과정이 뭐랑 다른지를 아셔야 돼요. 나는 여기 양변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과정과 다른 과정이야. 나는 K 플러스 1을 대입한 과정을 보여준 게 아니야. 근데 나는 K 플러스 1 대입한 우변을 만들고 싶어야. 나는 K 플러스 1 대입한 우변을 만든 적은 아직은 없어.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K 플러스 1 대입한 우변을 만들고 싶어야. 그럼 K 플러스 1 대입한 식은 이거 무슨 분해 해줘야 돼? 이렇게 묶어주는 거 무슨 분해라고 부르죠? 인수분해라고 부르죠. 이게 인수분해 해주셔야 돼요.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간다. 이 인수분해 들어가려면 우리 공통인수 묶자. 얼마야? K 플러스 1의 몇 제곱? 제곱 들어가시겠죠. 앞에 건 몇 분의 K 제곱? 4분의 K 제곱. 맞아? 뒤에 건 얼마? K 플러스 1. 맞아? 그럼 얘는 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제곱이고 얘는 4분의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야. 4분의 K 플러스 1에 대한 제곱, K 플러스 1에 대한 제곱. 보여? 보이셔야 돼요. 자,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나는 저기 있던 1번식에다가 우변에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적이 없어. 우변에 좌변에 n 대신에 K 대입한 것에서 좌변에 n 대신에 K 플러스 1 대입한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여차 저차 해가지고 K 플러스 1 대입한 우변을 만들어 버린 거야. 아셨죠? 아셨죠? 만든 거라고. 식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당연히 만들어질 거라고. 식을 잘 너희가 정리만 하신다면. 아셨나요? 그래서 자 이제 결론 가시고 나는 이제 풀기만 할게. n은 k 더하기 1일 때 1번 2 뭐 한다? 성립한다 이고 당연히 어떠한 명제가 성립한다라는 것을 너희가 뭐 한다면 증명해달라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나는 그걸 증명했다면 너희가 맨 마지막에 뭘 써줘야 돼? 라고 하면 따라서 이 명제는 뭐 한다? 성립한다가 당연히 매끄럽고 굉장히 이쁘게 만든 문장이죠. 이쁘게 만든 거죠. 맞지? 증명하라는 게 이것을 증명하라고 했잖아. 그럼 맨 마지막에 써줘야 되는 건 사실 따라서 모든 뭐에 대해서 자연수 n에 대해서 1번 식이 뭐 한다? 성립한다 써주시는 게 정말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 아니 증명을 하라고 했는데 맨 마지막에 결론을 이 명제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성립한다라는 것을 써주는 게 너무나 당연한 사실. 맞죠? 결론 내주는 건. 그럼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그 네 가지의 키포인트들만 나는 짚고
오늘 수업은 끝낼게요. 자, 네 가지는 첫 번째, 맨 처음 성립하는 거 확인해 주시고, 맨 처음 성립하는 거 확인해 주시고, K번째 성립하는 걸 가정해 주는 거 두 번째 체크. 세 번째는 그걸 가지고 K 플러스 1번째 성립한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결론 내주시는 것까지. 이렇게 네 가지 확인해 주셔야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 한계된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끝. 괜춘.